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만드는 3D 수업입니다. 우리는 스케치업이라는 저작 도구를 활용합니다. 검색창에 스케치업을 검색해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주소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화면 위쪽에 사인인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자동 계정이 있다면 밑에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넥스트. 여러분들의 이름과 성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로봇이 아니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메일로 이런 메일이 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액티브 어카운트 계정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계정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 있는 Here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겠죠. 위쪽 메뉴에 스케치업 체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고요. 스케치업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겠죠. 개인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작업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 아무거나 설정은 해줘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아키텍처로 건축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I agree 동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트라이얼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내 제품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제품은 스케치업 스튜디오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요. 이 웹용으로 스케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시작함에 체크를 하고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위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단위를 우리는 밀리미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현재 인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상단 메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 제목 없음이라는 글자 부분을 클릭해서 프로젝트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스케치업 폴더로 들어가서요. 폴더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테스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폴더가 생성이 됐으면 선택해서 들어가 주세요. 현재 저장할 파일의 경로는 위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파일의 이름 역시 테스트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저장을 눌러줄게요.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후부터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위쪽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중간 부분 왼쪽에는 각종 메뉴를 담고 있는 도구 상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메뉴에 대한 속성창이 위치합니다. 시선을 움직이고 싶다면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Shift 키까지 누르면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가로인 X축을 나타내고요. 초록색 선은 세로인 Y축, 파란색 선은 높이인 Z축을 의미합니다. 함께 실습을 해볼게요. 왼쪽 도구 상자에서 선 도구가 있어요. 자, 이 연필 모양이죠. 단축키로는 알파벳 L이고요. 자, 원점에 클릭을 한번 하고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때 키보드에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고정된 상태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Y축과 Z축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Y축은 방향키로는 왼쪽 방향키 누르면은 왼쪽으로 Y축에 고정이 되죠. 그리고 Z축은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고정된 상태로 그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 그렸다면 우리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온 다음에요. 지우개 툴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2고요. 요거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사라지죠.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합니다.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알파벳 L을 눌러서 선 툴을 선택하고요. 가운데 점을 찍고 X축으로 살짝 움직인 후에 오른쪽 아래 길이 부분에 이 부분이요. 1000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1000mm는 1m를 나타내죠. 그러면 1m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에 도구 상자에 줄자 툴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알파벳 T고요. 이걸 눌러서 첫 번째 클릭하고
끝점에 갖다 대면 1000mm인 걸 알 수가 있죠. 아랫부분에 길이 1000mm 확인하시고요. 다시 L을 눌러서 선투를 선택한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똑같이 잠가주면 되겠죠. 키보드의 왼쪽 키를 누르면 고정이 되고요. 1000이라고 적어줄게요. 위쪽으로도 클릭하면은 면이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고요. 사각형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왼쪽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해서 단축키로는 R이고요. 원점을 클릭하고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때쯤 치수 부분에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X축이고요. 콤마를 찍고 뒷부분에 쓰는 부분이 Y축이에요. 1000에 1000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주면 방금 만든 것과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선택 툴로 오고요. 이번에는 빠르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3번 눌러줄게요. 그럼 면과 선이 모두 선택이 됐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에 이동 툴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M이고요. 끝점을 클릭하고요. X축을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키보드의 오른쪽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여주시면 복제본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3000mm라고 적어줄게요. 3000은 3m 떨어진 곳에 복제본이 생기는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첫 번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줄게요. 조금 확대를 해줘 볼까요?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 라인 툴, 단축키로 L이었죠. 점을 클릭하고요. 또 반대쪽 점을 클릭을 해주면 면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E를 눌러서 지우개 툴로 이 선도 지워주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삼각형도 한번 옮겨줘 볼게요. 전체 선택하고요. M을 눌러서 이동하는 거는 그대로 선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그랬죠? 오른쪽 키 눌러서 고정해주고 이번에는 500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5000m만큼 이동이 됐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사각형 툴 아래쪽에 있는 하위 메뉴 중에 원도 있어요. 원을 클릭을 하고요. 펼쳐주면 되는데 반경을 50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줄자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고요. M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줄게요. 이번엔 2000이라고 적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사각형 툴을 누를게요. 첫 번째로 정해줄 거는 측면, 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8이라고 적어주면 팔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원점을 클릭하고요. 펼치면서 500이라고 적어주면 500폭을 가진 팔각형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도형을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밀기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P고요. 클릭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거리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10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 치면은 1000mm만큼의 높이를 가진 입체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있는 원도 클릭을 하시고요. P를 눌러서 올려주면 되는데 이때 근처에 있는 높이와 같은 높이로 맞춰 주려면은 커서를 선에 갖다 대면은 이런 점선이 생겨요. 이때 클릭을 해주면 똑같이 1000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사각형도 마찬가지겠죠? 선택하고 밀기 버튼 눌러서 점에 맞춰주면은 1000mm, 1m의 높이를 가진 입체 도형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만든 도형을 빠르게 마우스 왼쪽을 3번을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만들기가 있어요. 그룹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의 온전한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워줄게요. 이 입체 도형을 복사를 할 건데 원하는 개수만큼 복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M을 눌러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고 그랬죠. 2000mm의 거리를 유지하는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별 표시에 하고 3이라고 눌러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은 똑같은 모양의 오브젝트가 1개, 2개, 3개 복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링크에서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위쪽에 메뉴에서 인서트 버튼을 눌러줄게요. 회원님의 컴퓨터를 눌러주고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방도면 실습자료.skp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구성 요소로 삽입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원점에 클릭을 해줄게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 툴로 온 다음에요. 지금 현재는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체 분해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집 모양과 그 다음에 침대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L을 선택해서 마우스 휠로 조금 줌인을 해서요. 교차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클릭하고요. 위쪽에 클릭, 또 옆쪽으로 가서 클릭, 아래쪽에 클릭.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P를 누르면 뭐였죠? 밀기였어요. 클릭하고요. 끝까지 밀어주면 문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E를 눌러서 지우개 툴로 이 가이드라인들을 지워주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웠고요. 이번에는 완성이 됐으니까 전체를 3번 클릭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그룹 만들기를 해줄게요. 내 방의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침대는 하나의 물체예요. 그대로 배치만 해주겠습니다. 배치하는 방법은 우리 방향부터 바꿔볼까요?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고요. Shift까지 누르면 평행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다른 쪽 방향으로 하고 싶을 때는 M을 눌러서 이동 툴로 바꿔준 다음에요. 침대에 가져가면은 4개의 빨간 라인들이 보이죠? 이 4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갖다 대면은 이런 동그란 표시가 나와요. 그때 클릭하고요. 옆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자, 옆에 각도가 있죠? 각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점을 클릭하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해 준 다음에 방 끝에다가 붙여줄게요. 근데 조금 넘어갔으니까 동그란 표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클릭하고 우리 Y축 따라서 하는 건 뭐였죠? 왼쪽 키보드를 눌러주는 거였어요.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조금 빼주면 되겠죠. 침대를 배치했습니다. 이곳에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4번째 메뉴를 보시면은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동의를 해주면 되고요.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책상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여러가지 책상 모양들이 나오죠. 특히 검색할 때 영어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자 책상 이걸로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요. 끝점에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동할 때는 무브 툴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이나 위쪽 부분을 잡고 모서리 부분에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룹으로 만든 방을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질을 적용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6번째 메뉴에 재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벽돌 눌러보면은 위쪽에 벽돌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페인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클릭만 해주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메뉴를 선택한 뒤에 면을 클릭하시면 적용이 되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은 면마다 선택을 해서 다른 재질을 입혀줬는데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룹 상태로 재질을 적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적용하면 나머지 부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한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아봐야겠죠. 위쪽 메뉴에서 내보내기 PNG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뷰를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경 없이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사이즈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 PNG로 내보내기를 눌러주면 체크 표시 해주고요. 계속을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실행됩니다. 결과물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모델링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제작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모델도 잘 활용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